안녕하세요.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데이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용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누타닉스를 접한 지도 7년 정도 됐습니다. 누타닉스를 처음 접했을 때 몇 번 사용해 보고는 인프라가 이렇게 간단해졌다고 놀라워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오늘 주제인 데이터 관리 방안, 결국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들 모두가 스토리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스토리지 쪽이 특히 배우면 배울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뉴타닉스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스토리지를 손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 웨비나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타닉스의 강점인 바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비용, 위치, 보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엣지, 브랜치 오피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여러 환경으로 인해 IT 분야에서는 실로 많은 지리적 단편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많은 복잡성과 리소스에 대한 낭비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공존하죠.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운영 및 관리, 사일로와 복잡성을 줄이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IT에 대한 TCO와 ROI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데이터, 사실 데이터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던 데이터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매출 증대 가능성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 향상과 같은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IDC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유형이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변화하고 있고 또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까지 기업들이 파일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의 용량을 3배 이상 늘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자니 지난 2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이고 매일 생성되고 사라지는 데이터의 양이 181 제타바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2년, 4년, 6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더 생성될지 간단하게 계산해도 엄청난데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스토리지에 분산돼서 복잡성과 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 낭비가 엄청나다는 점. 게다가 이 복잡성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의 잦은 변화로 인해 스토리지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4년 정도가 지나면 63%의 스토리지가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스토리지의 성격과 요구 사항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스토리지가 주로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해 관리된다는 말을 뜻하죠. 이로 인해 잘못된 데이터 관리, 복잡성, 전문 지식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랜섬웨어의 감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보안은 높은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기업의 크기가 크고 작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타격을 받으면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즈니스 리스크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혹은 위협으로 인해 IT 팀 전체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CIO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스토리지 관리자,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데 비용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보안 취약점을 생각해 보면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피싱 메일이나 3자를 사칭해서 보낸 파일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고, 사용자가 가진 권한을 탈취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부서 파일 서버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감염시켜 나가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엔드포인트 보안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를 인지한 88%의 CIO들은 이미 스토리지 보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40%의 기업들은 2025년까지 랜섬웨어 보호 기능을 갖춘 스토리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프라가 서로 다른 이기종 장비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복잡성은 더 증가하겠죠. 여기 보시는 선들이 각각 하나의 서비스 툴들입니다. 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관리 툴이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표기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야만 보다 손쉽게 관리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레거시 인프라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8가지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운영 일관성을 잡아내야만 전문 지식으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의 단편화, 데이터에 대한 보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고, 이것들을 저희 뉴타닉스 통합 스토리지를 통해 아주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다른 벤더, 서로 다른 스토리지를 통해 서비스했다면, 뉴타닉스는 100%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의 스토리지 덱이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파일, 오브젝트,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있다면 바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파일, 오브젝트, 블록 전용으로도 클러스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작게 시작해서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필요한 CSI 드라이버, 오브젝트 환경에서 필요한 코시 드라이버, 오브젝트 관리를 위한 브라우저까지 이 모든 걸 프리즘 센트럴이라는 단일 콘솔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고려인데요. 데이터 수명 주기를 위해 데이터 티어링,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위한 정책까지도 제공드릴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를 위해 다른 제품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냅샷, 복제, 메트로 가용성, 어, 재복구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 랜섬웨어 방지 기술, 보안 인증을 위한 산업 인증들까지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죠.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단지 뉴타닉스만으로 몇 분 안에 파일, 오브젝트, 블록 스토리지를 손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되고 운영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요건에 맞게 VM과 스토리지 서비스의 혼합 클러스터 혹은 스토리지 전용 클러스터 역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복구 쪽인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재복구를 일종의 패키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고 어떤 장애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DR을 구성하실 때 액티브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입니다. 시스템을 한쪽에서 설정하고 다른 쪽으로 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식들은 인프라 관점의 DR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파일 서버를 만들 때 DR을 인프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프로텍트 도메인을 사용해서 파일 서버를 포함시키고 어, 다른 클러스터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 복제 일정과 스냅샷 일정을 설정하고 가상 머신을 다른 쪽 클러스터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인프라 중심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DR을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스마트 DR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DR은 파일 쉐어 수준의 복제 기능을 제공하게 합니다. 인프라 DR 관점이 아닌 파일 관점에서 다른 파일 서버와 연결을 지원한다는 거죠. 한 가지 차이점은 파일 공유의 읽기 및 쓰기 권한입니다. 파일 서버 A 측면에는 읽기 쓰기를 제공하고 B는 실제로 읽기만 가능합니다. 페일 오버 상황이 오더라도 파일 공유를 B 파일 서버로 복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DNS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만 바꾼다면 유저들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황이 끝나면 역복제를 통해 원래 위치하던 곳으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통합 스토리지 전용 클러스터일지라도 각 노드당 하나의 서비스 VM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성능이 중요한 쉐어 같은 경우 메인 파일 서버를 백업하는 게 아닌 리드 온리 파일 서버를 통해 백업 받을 수 있는 장점까지 존재합니다. 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한 티어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액세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되지 않는 데이터를 고비용인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 이것들을 분리해서 저비용 스토리지로 옮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바로 티어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많은 용량이 저장만 되어지고 액세스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 분류를 통해 AWS의 S3, 뉴타닉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자동 티어링을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번의 클릭을 통한 설정만으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사이트에는 다수의 인프라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엣지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을 유지해야 하거나 보유하고 싶은 경우 코어 데이터 센터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 엣지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코어 센터로 이동시켜서 백업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무분별한 인프라 확장 없이 최소한의 라이센스 구매로 적시, 적기에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한 장표인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액티브 액티브 형식으로 한쪽 사이트가 무너져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메트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백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경된 파일 기반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풀 백업 방식을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변경된 파일들만 캐치하고 백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웜 기능, 스토리지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스냅샷, DR, 쉐어 단위의 복제, 저비용 스토리지로의 티어링, 그리고 AWS의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소상까지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안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통신할 때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기능, 또 특정 파일에 대해 파일 권한 거부, 권한 변경, 삭제와 같은 활동들에 대해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작업을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서 승인 없는 변경을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2DIN APL이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매우 엄격하고 매우 까다로운 보안 요구사항을 다 마쳤습니다. 또 민간 기준을 위해 공신력 있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통해 만들어진 사이버 보안 NIST 프레임워크를 따라 초기 개발 단계부터 모든 지침에 따라 제품을 개발했고, 그에 따른 모든 보안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제품을 증명합니다. 이 자료는 엔터프라이즈 스테이지 그룹이라는 해외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나왔던 결과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감지하고 보호하고 감염된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전에 스냅샷과 같이 보호된 자료를 찾아주는 것까지 불과 14분 내에 모든 작업이 진행되고 바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용량 분석. 이 부분은 운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장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복 데이터, 그리고 사용 중인 데이터 억세스 빈도를 체크해서 핫, 웜, 콜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핫 데이터를 고성능 풀에, 콜드 데이터는 비교적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시켜주는 것까지 자동화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레포트를 작성해 주는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률 분석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추가했습니다. 실제 내 파일 서버에 어떤 데이터 유형이 있는지,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유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데이터들의 수명은 얼마나 됐는지, 또 이런 권한들을 시각화해서 누가 접속했는지, 권한이 없는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까지 다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다크 사이트를 위해 파일즈 아날리스틱스라는 이름으로 온프레미스에서
먼저 제공됐고, 현재는 데이터 렌즈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더욱 향상된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씀드린 데이터 렌즈는 사스 기반의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웨비나를 통해 안내된 모든 내용은 각각의 별도 관리 콘솔을 통해 설정하는 게 아니고, 프리즘 센트럴이라는 단일 툴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 사례인데요. 당연히 특정 워크로드에 제약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죠. 성능적인 부분도 타 플랫폼 대비 월등하다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타 플랫폼 대비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용도별로 라이센스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워크로드에 맞는 하드웨어만 준비하시면 기호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성능 부분인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기존 레거시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성능적으로도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고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있는 수치들은 저희가 이제 노드당 4개의 NVMe를 장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테스트한 결과치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성능이 저희 블록 스토리지 성능 대비 약 90% 이상 나온다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타닉스의 가장 큰 장점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선형적인 성능 확장. 뭐 물론 이렇게 고성능을 제공하는데 성능이 조금 더 필요하면 노드를 증설하셔서 스토리지 성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죠.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 서비스 역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노드 직접도. 그러니까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용량이 기존 레거시 스토리지 대비 낮은 것이 저희 약점이었는데요. 이번 통합 스토리지 메이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항상 질문 받는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의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패치만으로도 기존에 없었던 기능들 혹은 성능 향상과 같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 무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VM뿐만 아니라 AWS의 EC2 혹은 애저 VM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VM까지도 뉴타닉스 AHV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툴입니다. 갑자기 왜 무브를 소개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뉴타닉스는 무브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나스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툴은 분기당 약 3만 번 이상 사용되고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될 만큼 이미 검증이 완료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스토리지와는 컨셉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라이센스 구매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정 스토리지, 뭐 예를 들어 센 스토리지를 1페타 정도 구매하신다고 하면 1페타의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고 그리고 스토리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차이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구조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반 라이센스입니다. 어, 저희 제품이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뉴타닉스를 100테라 사용하시다가 회사의 정책으로 인해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추가 필요한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죠. 어, 기존의 라이센스를 제거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뉴타닉스에 라이센스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드웨어가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더라도 라이센스만 뽑아서 신규 클러스터에 넣을 수 있게 라이센스 이동성을 뭐 제공해 드립니다. 보통 BYOL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파일, 오브젝트 아니면 블록 서비스를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테라바이트의 용량 단위로 구매하고 필요한 스토리지를 고객분들이 직접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독형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레가시 스토리지에 비해서 가장 비용적인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뭐 향후 몇 년을 고려해서 100테라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하셔서 넣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저희 뉴타닉스의 풀스택을 설명한 장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통합 스토리지, 그리고 VM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일관성 있게 뉴타닉스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를 뭐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하고 카피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VDI를 위한 데스크톱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풀스택을 통해서 저희 뉴타닉스는 여러 사일로 형태의 복잡성을 제거해 진정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완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에서도 저희 뉴타닉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잘 꾸며진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AWS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에서 서비스 되든 퍼블릭에서 서비스 되든 간에 저희가 하나의 단일 컨트롤 콘솔을 통해서 전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구현해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가 마치 하나의 단일 인프라처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매년 리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 마켓시어에서도 리더 자리에 있는 회사인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뉴타닉스 제품의 넷 프로모터 스코어는 90점입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PS 점수는 사실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있고 보통 50점 정도만 맞아도 꽤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저희는 7년 연속
90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매년 30%씩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겹쳐서 오늘 발표드린 통합 스토리지까지 뭐 5점 만점에 4.8점을 받고 있고 93% 이상의 고객이 추천을 받은 제품입니다. 음, 이제 끝이 보이네요. 앞서 말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는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이런 다양한 트렌드의 수용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멀티 서비스가 고려돼야 되고 또 컴퓨팅적인 요소까지 고려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통합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체험 및 프로모션입니다. 신규로 구매 예정이시거나 기존의 통합 스토리지 고객이시면 데이터 렌즈를 1년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고 통합 스토리지에 대한 테스트 드라이브도 제공하고 있으니 직접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브는 통합 스토리지 외에도 저희 VM 서비스를 위한 기능,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와 같은 저희 풀스택 제품군을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표 차장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순표 차장님이 좋은 목소리로 차분차분히 뉴타닉스의 통합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동안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뭐 답변된 질문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또 답변을 달고 있는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임순표 차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민님, 성함이 나디근데요. 이상민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랜섬웨어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랜섬웨어 방어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용순표 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 이제 저희 쪽에서 랜섬웨어 방어를 하는 건 두 가지 제품군이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일즈 아날리스틱 그리고 데이터 렌즈가 있는데요. 결국 이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건 어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이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 두 제품군의 차이는 결국 시그니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고요. 당연히 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시그니처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최근 당연히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누군가가 당해야만 그거에 대한 픽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스 제품군을 써서 시그니처가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는 그런 빨리빨리 되는 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랜섬웨어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좀 재빠르게 복구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차장님? 아, 네. 우선 이제 아까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결과를 검증한 저희 데이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로부터 뭐 감염이 된 시점부터 이제 14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시점까지 운영자들한테 이제 다 알려주게 되고요. 실제 복구는 스냅샷 베이스로 거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내외 혹은 뭐 어느 정도 감염이 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1시간 내외면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복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전시영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 나스와 단순 비교를 하는 편이라고 하세요. 근데 나스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뉴타닉스의 이 이제, 통합 데이터 관리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발표 내용에도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장님 한 번만 더, 요약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 기존의 나스 제품군을 사용하셨다면 뭐 당연히 유명한 제품의 나스겠죠. 근데 이제 기존 나스와 대비해서 저희 쪽 강점을 생각해 보면 용량 단위로 이제 증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저- 저희가 갑자기 이제 폭발적인 데이터가 증가를 해서 나스 용량이 부족했을 때 결국 스토리지, 레거시 베이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 박스 자체를 이제 사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단지 저희는 뭐 한 10테라 정도만 증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뉴타닉스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 여유가 있다면 라이센스만 구매하셔서 바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지원하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엔터프라이즈급 나스 서비스를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스만 쓰신 분들은 사실, 잘 어, 좀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퍼블릭에서는 저희가 이제 용량을 늘리는 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바로, 성능, 용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뉴타닉스 스토리지에서도 그런 게 이제 가능한지 아니면은 하드웨어처럼 저희가 주문하고 수입이 되기를 기다려서 배송을 받고 설치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 저희 클러스터 내에서 라이센스만 함으로 이제 나스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용량이나 성능을 늘릴 수 있나요? 일단 영업분한테 발주를 하시고, 저희 쪽에 입금을 해주시면, 이제 바로 확장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허성욱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요. 스토리지도 RAID 구성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 RAID 구성과 다른 점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레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레이드는 이제 저가 디스크들을 이렇게 이중화해서 쓸 수 있게 이제 사용하는 전통 방식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레이드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뭐 두 벌 복제 혹은 세 벌 복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레이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거의 다 이제, 댓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Q&A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장하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리 같은 제약 사항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
발표 중간에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 이 부분 혹시 용순표 차장님 확인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저희가 제공드리는 DR 방식은 어싱크, 어, 니어싱크, 싱크 방식이 결국 있는데 이것들은 네트워크가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게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싱크 DR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운드 트립이 5ms 이하여야만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가 안 된다면, 조금의 지연이 발생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찬호박 아니고 박창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글로벌 회사로 MSAD 기반으로 사용자 계정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의 파일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 시 싱글 사인온과 같은 개념으로 내부 사용자 계정의 접근 권한을 그대로 매핑해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나 추가 계정 생성 없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어, 결국 이제 투팩터 인증 투팩터 인증 혹은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음, 조금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희도 이제 옥타와 같은 뭐 그런 투팩터 인증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저희 쪽에 문의를 다시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